하니까 왜 이렇게 덥지? 사랑은 때로 고정관념을 부수고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전병규 씨와 유미 씨. 이들은 결혼 4년 차의 부부. 여기 괜찮을까? 키가 130cm밖에 안 되는 아내 유미 씨는 걸을 수 없는 1급 장애인이다. 이거 내려주사. 같이가 자기야. 세수할 테니까 이따 머리 좀 감겨줘. 있어. 더워. 머리가 난리야 샤워. 진짜 난리네. 우와.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팔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수도꼭지까지 팔이 닿지 않아 보조 도구를 이용한다. 유미 씨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정도. 움직일 수도 없고 물건을 들 수도 없는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예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던 일들이 결혼하면서 모두 남편 전병규 씨의 일이 됐다. 이들 부부는 거의 매일 매시간 같이 지낸다. 전문가의 손길.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게. 난 전문가 아니거든?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아니야 나한테는 전문가야. 내 손으로 감은 것보다 더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 유미 씨는 남편의 손길이 아주 만족스럽다. 대충 하는 법도 없고 짜증이 묻어있는 경우도 없다. 아주 많이 듬뿍 사랑받고 있다는 걸 유미 씨는 매일 아침 느낀다. 이제 팔가루만 만들지 말고. 어쩌다가 우리 서방님이 연계각실에 만나가지고 아유 복도 많지. 어이없다 진짜 니네 엄마 입이. 좀만 발라다도 이렇게 이뻐져. 그 나이에 이제 곧 40을 바라보던 나이에 이런 연계각실 얻어가지고 유빈아 니네 엄마 복도 많지 진짜 어이없다 유빈아 니네 엄마. 깨소금 맛이 뚝뚝 떨어지는 이들 부부의 역작, 바로 딸 전유빈이다. 안 웃어 왜? 이 장난감 드디어 실질이 났다. 별로 안 치자. 울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전병규 씨 우유 타는 솜씨는 프로 수준. 노래는 배고픈 유빈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해낸 특급 전략이다. 활짝활짝 개구리 덕냥. 장난 먹을 거예요. 맘마 먹자. 빨리 노래 불러주세요. 곰 세 마리 찾았어요? 유빈이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해도 우유 먹일 때만큼은 남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다른 엄마들처럼 안아주고 얼려주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무릎에 누이고 먹인다.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엄마 안에 무거워. 아빠 노래 계속 불러주세요. 한숨씩. 아빠 손가락으로. 유빈이와 눈을 맞추고 유빈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행복하다. 참 예쁜 아내, 참 고마운 남편, 그것만으로도 바랄 것이 없다 했는데 천사를 얻었다. 우유를 먹여놓고 나서 유미 씨는 화장품을 꺼내든다. 화장은 유미 씨가 가장 즐겨하는 일이다. 빈이 나 하고 싶어? 온몸의 뼈가 굳기 시작하면서 손은 엉망이 돼버렸고 몸도 자라지 않았지만 얼굴만큼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 32살 예쁜 아줌마의 얼굴이다. 응? 엄마 이뻐? 하지만 작은 손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장애를 잊으려 했던 날도 있었다. 거울 공주라 그랬어요 저한테. 얼굴 보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얼굴을
저는 일단 장애가 얼굴에는 없으니까 그렇고 그냥 얼굴 보고 가끔 또 저 우울할 때나 그냥 어디 장소에 따라서도 하지만 기분에 따라서도 이렇게 화장하거든요. 보통의 아이들과 다름이 없었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로 갑자기 장애가 시작됐다. 그리고 10여 년 세상과 단절하고 집에만 있던 유미 씨가 처음으로 장애인 단체 캠프에 참가하던 날 남편 전병규 씨를 만났다. 만남은 운명처럼 계속됐고 7년 연애 끝에 결국 결혼에 꼴이 난다. 사랑은 장애보다 강했다. 옆에 있으면 딱 이 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상하게 보이죠, 이 손이. 이 손가락 짧고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만지작 하면서 부드럽고 좋았어. 처음에 다른 거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튼 같이 있는 거 자체만 해도 좋았죠. 만지지 마. 왜? 당신은 지금도 서방님이 만지면 가슴이 떨려서. 난 안 떨리던데. 처음부터 안 떨렸던 거 아니야? 아 그랬다는 건가? 또 마음에 서운함이 팍 드네. 그래? 응. 8월 우리 유빈이 예방접종 시기를 보려고 육아수첩을 꺼내들었다. 너무 살이 넘었는데 2g, 3g 늘었냐? 유빈 키가 반성 좀 그때 해야 되겠네. 몇이었지? 안 되는데. 유빈이 발육 상태가 궁금해진 유미 씨. 니네 엄마 잘못 우리 말한 거. 딸내미가 잘 맞게 크고 있나 볼까요? 유빈이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다. 1.7kg. 니네 엄마가 또 아빠 잡으려고 했네. 침 먹었네. 우리 딸내미 이번 달 안으로 5cm 키워야 돼. 250에다가 금방 220에다가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어린 밥 풀어줄 수 480 없어. 먹었네. 그럴 거는 너 키 커. 5cm 키워야 돼. 5cm. 이제 병원에 키와 몸무게가 평균보다 좀 작다는 사실에 불현듯 걱정이 앞선다. 빨갛냐 너. 평균은 따라가 줘야지. 유빈이 평균 가려면 자기가 4cm 커야 돼. 4cm. 이번 달 안으로. 그래. 4cm 클 수 있지 유빈아? 8월 달에 4cm 커줘. 4cm 커버리자. 주변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낳은 딸인데 혹시라도 엄마의 장애를 닮을까 걱정이다.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에서 막 뭐가 올라오죠. 저도 그런 감정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 소용돌이 치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표현을 하자면 감동.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주사 꼭 하러 갈 거야, 우리는. 응? 가자, 엄마랑 아빠랑 가자. 유빈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휠체어 운전 경력 20년인 유미 씨는 급경사만 아니라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아빠 빠방 타고 갈 거야, 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이대로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차를 타야 하는 경우다. 이럴 땐 전병규 씨 할 일이 많아진다. 우선 유빈이부터 차 안 카시트에 옮긴다. 그 다음은 아내 유미 씨. 여기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아내를 위한 특별 좌석. 무사히 아내와 딸을 태우고 출발했는데 자자. 더 들어, 됐어? 더 더. 아니. 이쪽 저쪽 룸미러를 맞추느라 애를 쓴다. 유미 씨 주문이다. 저쪽으로 오면 저는 유빈이가 보이는데 유빈이 엄마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달라고 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많이 불안하다. 유빈이는 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전병규 씨가 유빈이를 데리고 내린다. 이 차로는 휠체어를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미 씨는 내리질 못했다. 민이 안녕. 예방접종은 단지 주사만 맞는 게 아니라 아기의 건강검진의 날이기도 하다. 엄마인데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아빠는 세심하게 막 못 물어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가야 생각나는데 미리는 막 이것저것 물어봐라 하는데 또 아까도 감기 기운 있다고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이죠. 들어가야 더 저기 하는데. 잘 하리라 남편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안 놓인다.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는 유빈이 울어야 할 때 씩씩하게 우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다. 또 와야 있어요. 뭐야?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셔? 어? 일부러 부탁해서 키도 쟀다. 64cm고요. 전에 키 재는 걸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몇 번 오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처음에는 좀 그랬죠. 처음에 유빈이 데리고 왔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그랬는데 먼저 지금은 뭐 지금이야 뭐 다니는 거고 이제 제가 엄마죠. 엄마인데요 뭐. 그냥 다니죠. 남편과 유빈이가 돌아오기까지 걸린 20여 분이 유미 씨에게는 2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밀려가지고. 다른 애기들은 더 아팠어요. 아플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유미 씨는 휠체어를 타고 동네 슈퍼에 들렀다. 외출할 때는 아기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에 사러 왔다. 다 순한 제품들인데 이건 선크림. 선크림 이거 한 가지만 있어요? 유기농 옹알이 제품이거든요. 고르기가 어렵자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건 좀 별로 냄새가 안 좋다고 이거 샀을 거랑 이거 오가니. 유빈이 물건 사는 데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비누 하나 사. 이거 사세요. 이거? 결국 자외선 차단제는 못 샀다. 여러분 애들 사람이 언제 타서 이런 거 먹을 거야? 과일을 보자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 포도 한 송이 살까? 오늘은 포도즙을 내서 유빈이에게 먹여볼 생각이다. 잘 먹이고 있나 불안해요. 영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 이유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자신이 없어진다. 점심을 먹고 나자 전병규 씨는 설거지를 하느라 분주하다. 세 끼 식사 준비에서 청소며 빨래며 아기 돌보기까지 하루 종일 일이 많다. 근데 냉장고 때문에 유빈이는 이리저리 뒤집기를 하고 있다. 배만 부르면 혼자서도 잘 논다. 전병규 씨가 설거지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던 그때 애기 떨어져. 갑자기 애기 떨어져. 나쁘다. 애기 떨어져. 매트리스 높이가 별로 높진 않지만 유빈이는 꽤 놀란 듯하다.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니야 엄마 미안. 엄마 아빠 미안해. 조금밖에 안 울어. 이거 딸내미. 엄마가 보고 가만히 있었어. 엄마 배신가. 하지만 좀 안아줘. 안 맞아. 남편 탓이 아니다. 옆에 있었던 건 유미 씨 자신이다. 엄마한테 가봐. 엄마가 보고 가만히 있었어. 유빈이를. 뻔히 보고도 잡아줄 수 없는 엄마. 마음처럼 몸이 달려갈 수 없는 엄마는 가슴이 아리다. 아빠 좀 안아주세요. 생각해보니까 하나. 들리구만. 짜증나. 좀 안아줘.
떨었단 말이야 머리도.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아이를 낳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미 씨는 후회하지 않는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다. 유빈이는 이들 부부의 사랑이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너무 순해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그게 또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벌써부터 아픈 걸 알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싶고, 제가 못 보니까 다른 사람 손 통해서 볼 때 있잖아요. 진짜 막 유빈이가 까탈스럽고 힘들게 하면 저도 더 미안하고 다른 분도 힘드니까 그런 거는 감사한데, 또 어떤 때는 너무 순해서 정말 저 배고픈데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애기가 울어야 더 한 번에도 안아주고 봐주고 하는데 너무 순해서 저 받을 것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냥 엄마 이기시네 그런 생각 들을 때도 조금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유빈이는 눈물보다 웃음을 주는 딸이다. 아버지 오셨어요? 유미 씨 친정아버지가 오셨다. 잘 온거나.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 전병규 씨가 여름 캠프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유빈아, 우리가 아빠랑 헤어지자. 심히 걱정돼. 괜히 자는 애만 뽀뽀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각시한테 가요. 유미 씨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하다. 잘 있어. 갔다 올게. 아버지도 계신데. 떨어져 있는 시간은 불과 2박 3일. 그런데 이별의 인사가 길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잃어버리고 가서 있어. 장인어른께 인사까지 다 하고서도 전병규 씨는 끝내 돌아서질 못한다. 각시 한번 안아줘야지. 견우와 직녀의 헤어짐이 이렇게 안타까울까?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별이 이렇게 애가 탈까? 원청 보고 있구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 마침내 집을 나선다. 유빈아. 기둥이 빠져나간 것처럼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온다. 편치 않기는 전병규 씨 마음도 마찬가지. 유빈이는 그래도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봐주시니까 그게 괜찮은데 유빈 엄마가 가장 걱정되죠. 걱정은 뭐. 혼자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제가 다 해줘야 되는데 또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뭐든지 다. 그래서 안 편하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남겨두고 전병규 씨는 떠났다. 잘 잤다? 유빈이 잘 잤다? 응? 유빈이 잘 잤어? 아빠 어디 가셨지? 응? 유빈이는 아빠 찾지도 않는데 엄마가 찾는다. 여빈아. 유빈이가 일어나자 외할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셨다. 유빈이 키 크네. 어이구 할아버지나. 어이구. 어이구. 얼굴도 할아버지. 응. 아 체중만 시방 배가 훌쩍 넘자. 태어날 때보다? 아 늘 말씀이라고 하셔요. 키는 키는 정확한 키를 잘 못 재겠어. 이렇게 할 때 푸덕푸덕 이렇게 이쁜 거 드물어요 이거. 어디가 그렇게 이쁘세요? 아니 외형적으로 머리가 아주 얼굴이 이쁘고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냥 좋아. 이렇게 건강하고 뭐 우리 딸이 안 예쁘다고? 이쁘든 안 하지. 그러면 어디가 이뻐. 안 예쁜데 어디가 있어?
이쁜 데가 어디가 있냐? 그거 안 예쁜 데가 어디가 있냐고. 전체적으로 다. 아유,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지. 그치, 예빈아. 참, 엄마 별 얘기 다 들어보네. 예빈이가 왜 어째 그러는지. 무엇이 이뻐 이렇게 어린애 요만이 갖고 이보다 안 예쁜 놈이 어디가 있대야? 이거보다 이쁜 놈 나는 보들 못했네. 너들은 할아버지는 안경을 하나 더 쓰셔야겠다. 그치, 예빈아.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예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는 딸 유미 씨다. 결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딸이기에 유빈이도 만류했었다. 겁나게 반대했죠. 어? 어린애를 어떻게 키워? 뱃속에서 키우들 못하고 쬐까는 것이 해도 쬐까고 밥도 예맨쩍 먹었어. 한 공기 가지고는 한이 들고 그야구도로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 것이 애들이 어떻게 가려? 어린애 갖고 그냥 내서 거시러 가자고 그러면서 배가 어디가 더 클 데가 없다는 것이요. 뱃속이 그랬는데 그냥 더 막 버텨 연남아가 하루라도 더 있다가 시려고 그래갖고 날달까지 버텼었어. 그래갖고 한 달이나 있으면은 정상으로 날파인데 그때 그래갖고 났죠. 그래서 건강하니 잘 지냈어요. 그 대단한 의지를 가진 딸이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던 유빈이 뭔가 편치 않은 듯 칭얼댄다. 배가 고픈가 싶어 우유를 타려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금세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일단 그 적당하자. 물 좀 넣어요. 애기 그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끓여야 돼. 애기 좀 나 좀 줘봐, 아버지. 아야. 물어봐라. 알았어. 엄마 무릎에 앉혀놨는데도 유빈이 울음소리는 예사롭지가 않다. 어떡해, 딸내미. 간신히 보온병을 찾았다. 그런데 물 없어? 물이 없다. 주전자에 있나 봐, 그 주전자에. 여보세요? 아니, 왜 애기 물을 안 끓여놨냐고. 어? 여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남편은 전화도 받질 않는다. 지금부터 물을 끓이고 식혀서 우유를 타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다. 전화번호 다른 사람. 유미 씨가 온 힘을 다해 달래보는데 자지러질 듯 울어대던 유빈이 결국 엄마를 뿌리치며 몸부림치기 시작한다. 유미 씨는 많이 당황스럽다. 평소엔 남편이 금방금방 우유를 타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안아주자 놀랍게도 울음을 뚝 그친다. 유미 씨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말 우유물을 준비해놓지 않은 건지 물어보려는데 자꾸 전화가 끊긴다. 그때 집 유선 전화로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냄비에 있어? 보온병에도 주전자에도 없더니 냄비에 끓여놓은 물이 있었다.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가느라 남편이 그냥 냄비에 두고 간 모양이다. 네. 그런데 유빈이는 내려놓자마자 다시 칭얼댄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다. 잠시 딸 유미 씨와 손녀를 돌봐주려고 온 외할아버지 첫날부터 톡톡히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어떤 놈 돼야 하냐? 저쪽에 3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 3? 그동안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를 키웠지만 한 번도 우유를 타준 적이 없는 할아버지다. 큰 놈으로 작은 놈으로. 그지? 하지만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 유빈이 아빠가 2박 3일 일정으로 여름 캠프에 가게 됐을 때 할아버지는 흔쾌히 이 일을 자청했다.
유빈이는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팔과 손을 쓸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딸이 낳은 귀한 손녀다. 배고파서 그랬구나. 꿀꺽꿀꺽 우유를 먹는 유빈이를 보자 마음이 놓인다. 그래요. 유미 씨 키는 130cm. 그 작은 몸으로 10달 동안 유빈이를 품었고 목숨을 걸고 낳았다. 이거 너무 잠이 왔어.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어. 왜 그랬어? 유빈이 오니까 엄마 땀나잖아. 배고프다고 울어대도 우유를 타줄 수 없는 작은 엄마는 잠든 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자, 유빈이. 씻기고 먹이고 안아주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미 씨는 자꾸만 자신이 없어진다. 손톱 닦아 죽었다. 서방님.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딸내미 아빠 뒷따 찾는다. 이제 잠들었어.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 아빠 찾나 봐. 잠 오기도 하고. 엄마는 개몽가벼. 그 시간 남편 전병규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전체는 안 해도 되고요. 우선 반일만 하세요. 앞으로 목사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병규 씨에게 이 여름 캠프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일하는 중간중간 아내와 유빈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마음은 집으로 달려간다. 그죠? 기대지 마. 다음 날 아침 유미 씨를 돌봐주기 위해 온 친정어머니는 먼지가 쌓여있는 철제 도구를 꺼냈다. 유미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세수대야 받침대로 사용하던 도구다. 허리가 불편한 어머니는 유미 씨를 휠체어에 앉혀줄 수가 없어서 예전처럼 침대에서 세수를 하게 된 것이다. 손으로 만지려고 하더라고. 그 선풍기 막 산다면서 한번.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유빈이가 눈을 떼지 못한다. 화장실에서 세수할 땐 잊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환자가 된 것 같다. 신랑이 있을 때는 거의 장애인이 아닌데 신랑이 없으면 제 바로 7장애인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느꼈어. 우리 서방님 오시면 잘해야지. 유빈이 돌보는 일을 어머니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어 유미 씨가 거들고 나선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애가 시작됐는데 손가락 뼈는 유난히 뒤틀림이 심해서 손놀림이 쉽지가 않다. 딸내미 얌전하게 있어주면. 간신히 기저귀는 성공이다. 이것도 지지를 빨아먹냐. 이번엔 바지를 입히는 일에 맞기는 도전했다. 맞는데 하다가 돌아갔어. 유빈이 발을 빼내야 하는데 잘 되질 않는다. 땀나고 있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애가 안 서들. 유미 씨 손에 힘이 없어 버둥거리는 유빈이 다리를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안 할래요. 결국 손을 놔버렸다. 리나 무슨 엄마가 옷도 못 입혀주냐. 엄마 잘라봐요. 어릴 적 유미 씨에게 엄마는 만능 척척 박사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무 작은 엄마다.
계속 비가 오고 있지만 아기 빨래를 걸을 수가 없어 친정어머니가 손빨래를 하셨다. 엄마, 조그마한 빨래들 있어? 유빈이 거. 왜? 나 한번 빨아보고 싶어서. 너? 어. 아 빠르게 생긴 것은 빨아나게 해야지. 아니 원청 내가 그냥 빨아보려고. 원청 어때요? 볼 수가 없어. 저 좀 앉혀주세요. 휠체어에. 갑자기 유미 씨가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어떤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를 가져가야죠. 아, 유미 씨는 휠체어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유미 씨는 휠체어를 타야 그나마 움직일 수가 있다. 네. 유빈이 옷가지 몇 개를 빨아보겠다고 화장실로 향한다. 유미 씨 팔은 다리처럼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성장이 멈춰버려 어린아이처럼 짧다. 더욱이 웬만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곤 해서 그동안 힘을 써야 하는 일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빨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뽀뽀거더라 또 얘네들. 천천히 그러나 여기저기 세심하게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애기 거라서 제 손으로 빨아서 입히고 싶었어요. 빨래는 거. 잘 빨아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빈이와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가 보다. 서방님이다. 빨래 따면 되게 놀랄 텐데.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유미 씨는 세상에 이 손을 내놓지 않고 살았다. 장애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라 여겼는데 남편은 유미 씨에게 그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었다. 유빈이를 낳은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다. 내가 짜지는 못하겠어, 엄마. 엄마가 와서 짜줘. 유미 씨는 어머니에게 뒷마무리를 부탁했다.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보통 엄마처럼 해보겠다고 하는 건 차라리 욕심이다. 이만큼 여기까지 하는 게 유미 씨에겐 최선이다. 직접 빤 빨래를 보자 흐뭇해진다. 제가 어렸을 때요. 꿈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가장 아줌마다운 아줌마. 현모양처럼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남편 위해서 찌개 끓이고 애기 저기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엄마. 열심히 캐리어우먼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유미 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도리어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었다. 과연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는 모습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모두 달라서 정답이 없는 법.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기준 또한 정해진 것이 있을 리 마무하다.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얻고 유빈이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유미 씨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지만 그녀는 어릴 적 현모양처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남편 전병규 씨가 돌아왔다. 아이, 우리 사방님이 오시네요. 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사방님이야. 당장 유미 씨 얼굴이 환해진다. 너하고 분위기 나가버리냐. 못 살지 나는. 겨우 손잡으려고. 각시 안 보고 싶었단가. 연애 기간이 7년, 결혼 생활 4년 차에 들어서는데도 신혼부부 같다. 유빈이는 아빠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전병규 씨 눈길을 떼지 못한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흐뭇하다. 어렵게 얻은 딸이니 각별한 마음이야 똑같을 게다. 갑시다. 우리 셋이 빨리 빨았거든. 어? 진짜?
진짜로? 어. 이거랑 다? 이거 다 빨았다면 거짓말이고. 이딱 늘어진 것부터 좀 어리버리하게 늘어진 애들 있잖아. 자기가 들으세요? 잘했네. 그렇지. 뜻밖의 소식에 좀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예전 장모님은 유미 씨의 완벽한 보호자였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요. 유미 씨는 유빈에게 그런 엄마이고 싶고 전병규 씨는 아내에게 그런 보호자이고 싶다. 유빈이 가지면서 진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나도 유빈이한테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지. 엄마라는 이름에 그 딱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엄마가 못 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유빈이는 또 새로운 개념의 엄마를 알지 않을까. 보글보글 맛난 찌개가 끓는 저녁. 전병규 씨는 솜씨를 총동원해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한다. 너무 작아 그릇이. 돌아오자마자 식사는 물론 집안 살림과 유빈이 돌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저녁 때이긴 하지만 유미 씨는 곱게 화장을 한다. 3일 만에 만난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다. 자기야, 호박잎 삶을 때 그 아까 그 다 씻었어? 그 한꺼번에 다 찌는 거야? 아니 나눠줘. 그때 자기 너무 많이 데쳐가지고 호박잎이 완전 거의 돌아가셨어. 근데 봐야지. 응. 너무 많이 찌지 마. 제 손으로 못해도 주부는 역시 주부.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도 어떻게 하는지 훤히 다 안다. 침대에 앉아 먹는 밥과 방에 내려와 상 앞에서 먹는 밥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 어머니가 2가지나 했어? 우리 오이도 썰고. 내가 다 가리. 자기가 가리진 한번 할까? 그래 주지. 좀 남네 얼굴이. 거기다 줘야지. 남편은 작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워주고 편하게 먹으라고 유빈이도 내려놓지 않는다. 내일이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자. 뭐? 새로운 반찬. 닭도리탕 뭐 해먹어볼까? 자기 지난번에 성공했던 거? 싫어? 에이 한번 해보자. 왜? 너물었어. 거봐 자기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 고기 먹을 때 어딨어. 남편 전병규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유미 씨를 당당한 왕비로 만들어준다. 사랑받고 있는 여자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뭐 힘들었던 건 없고 유빈이 엄마가 더 힘들었죠. 유빈이 갖고 유빈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또 낳고 나서도 또 아프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날 유미 씨 집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조카 지연이까지 데리고 가족 나들이에 나섰다. 유빈이가 아직 어려 긴 여행은 할 수 없어도 푹푹 찌는 한여름을 집안에서만 보낼 수가 없어 나선 길이다.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커다란 하천을 물놀이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피서객들로 만원살이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들뜬다. 전병규 씨가 일하는 교회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다. 애들 어디 있어? 벌써 들어갔어요? 애들? 다 들어갔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 근데 일단 애들한테 좀
유미 씨는 교회 아이들을 챙기라고 서둘러 남편을 보낸다. 거의 매일 4시간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아이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해주는 게 남편의 일이다. 그런데 정병규 씨는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걱정이다. 아니 누나하고 싶었는데? 위험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쩌면 그렇게 속마음을 잘 아는지 은근히 물놀이를 하겠냐고 물어오는데 우리가 같이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벌게 됐네 유미 씨 딸내미. 선뜻 대답을 못하고 유빈이에게 선크림만 됐다, 됐다. 발라준다. 차가 더워 노란 차가. 아이고 너무 더워. 왜? 아 덥지. 아까 나도 앞자리는 덥지. 지은이 문질러 코 있는 데라. 코. 이런 더위에 코앞에 물놀이장을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치랴. 그때 전병규 씨 덥석 아내를 안고는 물놀이장으로 향한다. 다리가 가슴 높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싸한 차가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남편이 잠시 유빈이를 데리러 간 사이 유미 씨는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 저는 유빈이 아빠 없을 때만 장애가 있지 유빈이 아빠 있으면은 그런 거 못 느껴요. 안 되는 게 어딨니?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남편은 유미 씨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마법의 손을 가졌다. 그 마법은 장애보다 강하다. 내 다리 좀 눌러봐봐. 다리가 막 떠. 이제 안정돼. 몸이 자꾸 붕붕 뜨는 건 힘이 오는 다리 놀고 때문. 있으면 이분이 더 위험해요. 애들이 많으니까 이 다리가 약해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거의 전치 몇 주 나와요. 한 2, 3주 나가버려요. 거의 못 움직여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데서는 들고 안 다녀요. 거의. 그냥 안 올라오고 그랬죠. 위험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유빈이 엄마. 위험하면 안 되니까. 전병규 씨의 계산과 달리 세심하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그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유미 씨는 행복하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내일 예약돼 있는 거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요. 저 유미 씨하고 유빈이요. 병원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다. 또 다른 거. 예? 방사학과예요? 그거는 방사학과는 무슨 일로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미 씨는 자신과 유빈이의 정밀 검사를 받아볼 작정이다. 혹시나 우리 유빈이가 저 병을 유전받을까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게 돼서 검사도 좀 받아볼까 하고 가려고요. 예약이 일찍 돼가지고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유미 씨의 장애를 검사한 의사들은 유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유빈이는 어떤 상태인지 가슴을 짓누르던 그 걱정을 확인해 볼 참이다. 유미 씨와 유빈이에게는 여러 가지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성장이 멈추고 뼈가 뒤틀리는 유미 씨의 증상은 정확한 병명조차 나오지 않는 희귀 질환이다. 정밀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밝히고 나야 유전 여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물론 뼈의 상태도 점검하고 각종 정밀 사진도 찍었다. 밥도 못 먹고 힘든 검사는 계속됐다. 하는 거예요? 유빈이에게도 유미 씨와 똑같은 검사가 진행됐다. 아빠 있어요. 유빈이 아빠 손 잡고. 아빠 손. 아빠 손.
어린 유빈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과정이었다. 하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취제가 투여됐다. 오후 2시가 넘어 유빈이 검사가 끝났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유빈이는 그냥 잠들었을 때와 달리 팔다리가 축축 늘어져 버린다. 한편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유미 씨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나오자마자 유빈이 상태부터 살펴보던 유미 씨. 단번에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뭐? 내려줄까? 검사 받느라 지치고 마취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도 유미 씨는 유빈이의 작은 변화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정신없이 자는 건 처음 본다. 그때 차마 내색조차 못하고 참고 참았던 미안함과 두려움이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어떡해. 힘이 없잖아. 유빈이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유빈아 많이 컸네. 안 났어요. 소재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텍스 전자저울에서 로봇 청소기를, 보겐라이프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